2013년 이제 여름이 지나고 입추 무렵에 다다랐을 때 저의 운기는 한마디로 좀 회색이 짙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제 스스로가 굉장히 루즈해 있었고 별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법률 방송하고 합작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안이 사신형의 법정불상을 대체하는 절묘한 그런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또 북TV에 팔자명리학 30강이 법률 방송을 통해서 뭐 주야로 계속 반복해서 방송됐고, 일반 시청자들에게 이제 명리의 이제 어떤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어필하면서 저는 이제 방송 채널을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전국적으로 론칭하고, 좀 일종의 그런 이제 제가 무브먼트를 한번 전개해 나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절물상은 이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대체물상의 옵션은 무엇일까? 이제 단절물상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그 당시에 운을 냉정하게 보면 한 1000일 정도는 집을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뭐 마땅치 않고, 거의 이제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좀 엉뚱하게도 처와 자식들을 모두 외국에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4명의 자식을 다 제가 유학을 보내고, 저 혼자서의 이제 그 자유를 한번 만끽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이제 뭐 배우자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사실 뭐 별로 그렇게 크레딧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단절물상이 어쩌고 명리를 얘기해봤자 기다가 듣지도 않고 또 무슨 일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꾸미려고 그려내는 식의 의욕의 눈초리만 샀습니다. 그때 저의 집이 이제 부산의 해운대하고 이제 분당이었는데, 그냥 차라리 그 가족들과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면 나 혼자 뭐 제주도 같은 데 가서 거주해 볼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하곤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의 제자들이 명각종이라는 이제 불교의 종단을 만들어서 제가 종정에 추대된 바가 있는데, 제자들 중에 이제 몇몇은 일찍이 저한테 선생님 이제 입산수도를 하셔라, 또 뭐 사찰에 응가하는 거 참 어떻겠냐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뭐 사찰의 분위기가 그다지 이렇게 정겹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또 수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건 뭐 제 스타일과 워낙 맞지 않아서 뭐 그런 선택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하룻밤만 생각하면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변치 않는 그런 저의 습성이 있는데, 뭐 하루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데, 한 번도 그게 통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데 항상 저의 자신감과 현상이 배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게 하루가 주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상황이 일단 심각했어요. 그리고 팔자의 글자들을, 그런 팔자의 이판적 판단을 해보면 충분히 아주 위험하다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연지사화를 기준으로 해서 각 글자의 포태물상을 한번 살펴봐요. 팔자 원국에 사신형이 있는데 사화는 신에서 병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일단 역마물상이 때울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이런 형 정도는 내가 아주 원거리를 이동하고 바다 건너가고 이러면서 때울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이때 이제 기묘운입니다. 이 산은 묘에서 욕패에 놓입니다. 이제 대운하고 훨씬 더 역동적으로 나타나는데, 욕패 단계가 이제 놓인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반복적인 이런 물상들을 계속 하면, 한번 유의에 빠지면 계속 그 유의를 반복하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폐쇄수가 당한다는 건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묘와 월지신이 일단 묘신 기문으로 서로가 각각 태지에 놓입니다. 태지의 그 형이 들면은, 자, 각 지지의 두 글자가 태지에 놓이는 것은 묘와 신, 그리고 자와 사입니다. 그래서, 토끼띠와 또 원숭이띠가 만났다, 또는 쥐띠와 뱀띠가 만났다, 또는 뭐 임자일에 난 사람이 기사일에 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일지가 서로 이런 태태조합을 이루면 둘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획들을 이렇게 막 내면서 계속 생산하면서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아주 이렇게 히팅되는 그런 좋은 관계를 놓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태라는 것은 잉태되었다가 사라지기가 일단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일주와 예를 들어서 사일주가 서로 만나가지고 동업을 한다 이러면은 그 사업 비즈니스 테마나 또 이렇게 뭐 사업 선로나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구축하고 아주 그냥 액티브하게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돈을 잘 벌고 이러지는 않고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자금은 이렇게 태지니까 이렇게 소통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기문이라는 것 자체가 큰 작용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문에는 서로 이렇게 암합되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고 이러는데 이 기문이 태지에 서로 조합을 짜고 있고 묘신기나 자사합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사 태태조합에다가 자묘형이 들었다 이러면은 변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이한 현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을 이렇게 넘고 사회에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불륜의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교사가 서로 애정관계에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태형 이변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매사 행동에 절도가 있는데도 태형 이변이 있으면 이 사람이 바바리맨이기도 하고 이런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귀신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한 면으로 굉장히 유희에 몰두하면서 아주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에 제가 이렇게 그 심각한 사안에서 그 문제를 고독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대비하고 이러지 않고 굉장히 제가 좀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여유를 부리면서 하여튼 저는 그냥 이렇게 주말에 생각해서 판단하고 정리하면 되니까 주중에는 놀자 이런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태형 이변의 속성이 있었는데 제 팔자가 묘하게 자사태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렇게 태태조합인 자사나 묘신 하나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묘대운에 보면은 묘신기, 자사 둘 다 태태조합을 이렇게 짓고 있고 거기에 사라는 글자, 신이라는 글자 이것이 개입되면서 태형 이변을 자동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태형 이변도 심각한데 여기에 병지 놓였고 태지 놓였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그런 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기능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식상이고 인수가 태형 이변을 조짐을 보이면 인수 이제 내가 존경하는 선생이나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태형 이변의 관계니까 예전 같은 그런 모자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식상이 태형 이변에 놓였으니까 저의 아주 뛰어나고 충실했던 그런 수하들이 또는 제자들이 모두 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런 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간의 속성이 있는데 병태된 물상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지, 영마하고 태지하고 이렇게 합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평소에 저는 생각지 않았던 이간질, 그 다음에 저렇게 등을 돌리는 거, 또 좀 시체한 말로 뒤통수 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복잡한 설명을 했는데 욕패가 형을 당하면 대패망의 전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뱀띠고 뱀띠가 저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 사라는 것이 저의 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는 묘나 그 다음에 미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허자용신교국에 보면은 양격저사격 이런 거 있습니다. 팔자에 미가 많은데 사화를 그냥 끌고 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묘와 미를 만나면 이 뱀은 이미 목숨을 체념해야 될 단계에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욕패에서도 큰 대패라고 합니다. 대패. 그래서 이번 타이틀의 문패는 대패인데 혹시 뭐 톱밥을 가는 그 대패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크게 패했다는 그런 겁니다. 욕패가 형을 당했으니까 대패망의 전조가 이제 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들이 침입해가지고 나의 목숨과 가족들을 노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유의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전혀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나신으로 목욕을 즐기고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돌입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겨울 하여튼 저는 그냥 아주 제대로 망했고 또 아주 세게 추락했습니다. 아주 뭐 깊고 세게 추락을 해가지고 진짜 펑 소리가 나면서 머리가 깨진 것 같은 그렇게. 근데 이제 떨어질 때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을 탁 놓는 그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크게 실패하고 힘들고 너무 큰 그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위로하는 그런 좋은 격언으로 이런 영어 속담이 격언이 있어요. 뭐 the harder you fall, the higher you bounce 해가지고 더 세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높게 반동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주 그냥 진짜 되게 세고 깊게 쓰러졌으니까 이렇게 한번 떨어진 저의 운명의 공이 다시 이제 엄청 이제 높게 튀겠죠. 이제 뭐 다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살아와서 다시 예전보다 그렇게 비상하면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겠죠. 두렵고 존경스럽죠. 그 외경의 단계인데, 우리가, 신을 우리가 외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사신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겠죠. 그리고 또 깊게 떨어졌으니까 공이 이제 아주 높게 튈 걸 이제 기대하고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공이 튀어올 것 같지 않고, 뭐 공이 좀 찢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직 뭐 탕 치고 솟아오르는 그 공을 봐야 되는데, 아직 지금 공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떨어져가지고 요즘 튀어오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공이 찢어져서 뭐 공기 다 새가지고, 그냥 부딪혀서 그냥 끝난 건지, 예를 들어서. 자, 이 제 운명의 공은 튀어오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김새고 끝이 날까요? 자, 다음에 다시 사활을 가지고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저의 미래사를 또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